택시! 택시! 어디로 가세요? 나가노요. 네. 손님. TV에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아, 네. 아, 맞네. 그 꽃미남 2인조 마술사 분이시죠? TV에서 마술하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정말로요? 네. 근데 너무 닮았는데. 그 2명 중에 키 큰 사람이랑. 제 조카가 이번에 대학생이 되는데 정말 열렬한 팬이에요. 여자아이요. 정말 아니에요? 주위에서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요. 에휴, 연예인들은 참 사인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저기요. 전에 조카가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연예인은 사람들이 말을 걸면 귀찮아하지만 무시당하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힌다고. 마치 행동 패턴이 범죄자랑 똑같대요. 범인은 범행 현장에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도망치는 주제에 본인 사건을 이야깃거리로 만들어 더 이슈화시키는 놈도 있대요. 전 그 얘기 듣고 묘하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기 그 이름이 뭐였더라? 뉴스캐치의 여자 캐스터인데 아무튼 그 여자도 태도가 나쁘더라고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말을 걸어도 불쾌하다는 듯 입을 다물고 있질 않나. 사람 바보 취급하고. 뉴스캐치는 전에 캐스터가 좋았죠. 이름이 토리가의 쿠미였던가. 그 캐스터가 목소리도 예쁘고 진행도 정말 잘했는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토리가의 쿠미의 집이 이 근처였어요. 벌써 반년이나 지났네요. 살해당한 지. 충격이었어요. 저 열렬한 팬이었거든요. 범인은 아직 안 잡혔죠. 도둑의 소행은 아니라고 했는데 수사도 어려운 거겠죠. 주간지에서 읽었었나. 극성 팬의 짓이라고. 아니, 팬이라기보다 스토커겠죠.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부터 장난 전화나 협박 평지를 받아서 힘들었대요. 그런 기사가 있었지. 그러고 보니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했답니다. 택시에 본인의 다이어리를 놓고 내렸다던데 그 후로 스토커로부터 피해를 받았대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 다음에 택시에 탄 사람이 그걸 주었겠죠. 분명 그 사람이 범인일 거예요, 아마. 주는 사람을 손님으로만 한정 지을 수 있나? 그게 무슨 뜻이죠? 그 택시 운전기사일 수도 있잖아요. 뭐예요? 죄송해요. 여긴 진입금지였네요. 토리가의 쿠미는 당시 스캔들이 있었죠. 나카오 케니치로라는 프리 저널리스트랑 불륜관계였대요. 그건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요? 그럼 이것도 아실라나? 나카오와 별거 중이던 아내가 죽은 거. 죽었다고요? 네. 집 현관에서 머리를 부딪혀서요. 경찰은 의자에서 떨어져 사고 사한 걸로 처리했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에선 그게 토리가의 쿠미가 죽였다는 소문도 있어요. 전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녀라면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토리가의 쿠미를 봤을 때 키가 아주 세 보였거든요. 말을 막 뱉으시네요. 아까 팬이라면서. 팬이니까 더 잘 알죠. 어쨌든 나카오가 내연녀에게
세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내연녀를 죽였다? 나카오가? 글쎄요, 제 생각엔 범인이 그녀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째서요? 그 사건 단순한 살인일 거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자, 다 왔습니다. 네.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냐고요? 저기 저 집이 토리가의 구미가 잠시 살았던 집이에요. 지금은 비어있지만요. 근데 왜 여기에?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 손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됐으니까 빨리 출발해요.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전 좋아하실 줄 알고. 그렇지. 저것 좀 보세요. 정원에 있는 나무요. 나무? 졸참나무예요. 토리가의 구미를 죽인 범인은 저 나무를 이용해서 2층 베란다에 침입했답니다. 기사님, 제발 좀 그냥 가세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 바쁘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그보다 어째서 그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닌지 듣고 싶지 않아요? 별로요. 그 사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어요. 범인은 왜 2층 창문으로 침입했냐는 거죠.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오전에는 눈이 내려서 범인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찍혔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범인이 침입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2층 창문이 열려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거 묘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가끔씩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걸 발견했겠죠.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가끔씩 문 잠그는 걸 잊어버리는 일은 있지만 보통은 창문을 잠그는 걸 잊고 외출을 하지 않죠. 그러면? 전 말이죠, 창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범인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닌가 싶어요. 누가요? 피해자 토리가의 구미가요. 그녀 자신이 범인에게 창문으로 들어가길 부탁했겠죠. 이러면 범인이 바로 2층 베란다로 간 게 이상하지 않죠. 제 대학생 조카가요, 아파트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남자친구한테 창문으로 들어가 열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느낌이 왔죠. 토리가의 구미도 같은 방법으로 남자를 창문으로 들여보낸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 침입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가 부탁한 거면 무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게 말이죠,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일단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건 그녀의 거짓말이었으니까. 모든 게 토리가의 구미의 함정이었던 거죠. 함정이요? 그녀는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남자에게 스토커 행세를 하게 해서. 그녀는 남자를 시켜 2층으로 침입하게 한 후 바로 집으로 들어가 무기를 들고 2층으로 향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자를 죽이려고. 토리가의 구미는 정당방위로 위장해서 남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녀는 사실 가해자가 됐어야 했죠. 하지만 실제로 살해당한 건 토리가의 쿠미. 그야 남자가 저항했겠죠. 말했잖아요. 범인은 그녀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그럼 그녀가 얘기한 스토커 발언은? 물론 거짓말이겠죠. 거짓말. 사건 2달 전부터 남자를 죽일 생각으로 스토커의 존재를 떠벌린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한 그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녀는 가련한 피해자 따위가 아니라 자업자득으로 목숨을 잃은 비열한 여자였던 겁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정색하고 떠들어서. 아니,
그것보다 지금 그 얘기 잊어버리세요. 그냥 혼자서 생각해 본 거니까요.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범인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상상이 안 되네요. 아마 토리가의 쿠미와는 많이 친하지는 않았겠죠? 어째서죠? 집에 올 정도인데. 아니, 경비가 알 정도로 친한 사람이면 스토커를 위장시킬 수가 없죠. 즉, 범인은 나카오 케이치로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나카오는 알리바이도 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남자는 토리가의 쿠미의 약점을 잡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기사님이 아까 말했죠. 나카오와 별거 중인 아내가 죽었다고. 그게 토리가의 쿠미가 죽인 게 아닌가 하는 소문이 있다고. 단순한 소문일 뿐이에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그게 누군가에게 알려졌다면 토리가의 쿠미는 스토커가 아니라 협박자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닐까요? 아마도 스토커 그 이야기 자체가 그녀의 거짓말이고. 그녀가 택시에 다이어리를 놓고 내린 뒤부터 스토커에게 시달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거짓말로 꾸민 거면 어째서 굳이 택시에 다이어리를 두고 내렸다고 친구에게 말했냐는 거죠. 글쎄요. 제 생각엔 그녀는 정말로 택시에 다이어리를 두고 내렸어요. 그녀가 나카오의 부인 집에 택시를 타고 갔을 때 말이죠. 그리고 다이어리를 주운 건 때마침 그녀의 열렬한 팬인 택시 운전사였고, 택시 운전사는 그 다이어리를 발견하자마자 출발한 생각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녀의 다이어리를 훔쳐봤어요. 그렇게 한참 훔쳐보다가 토리가의 쿠미가 나카오의 부인 집을 다급히 나온 걸 보게 되고, 후에 뉴스를 통해 그녀가 그때 나카오 부인을 살인한 걸 알게 되죠. 그 후로 토리가의 쿠미의 열렬한 팬이었던 택시 운전사는 그녀를 협박해서 돈이나 뭐 다른 걸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못 견딘 그녀는 그 운전사를 처리하려 마음을 먹고 운전사를 유혹해 집으로 부릅니다. 거기서 운전사에게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거짓말을 해서 운전사를 2층 창문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본인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준비한 무기를 들고 올라갔죠. 거기서 그녀는 운전사를 죽이려고 했지만 운전사는 거세게 저항했고 본의 아니게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운전사는 도망을 다녔죠. 사건이 일어난 후 반년 동안 언제 잡힐지 벌벌 떨면서, 하지만 이후에 경찰이 수사를 포기하자 운전사는 안심을 하고 이렇게 편안해져서 사건의 진실을 손님에게 떠벌리죠. 자기 스스로 아까 그렇게 말했으니까. 범인은 범행 현장에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도망치는 주제에 본인 사건을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더 이슈화시키는 놈도 있대요. 즉, 토리가의 쿠미를 죽인 범인은 그녀의 열렬한 팬이었던 택시 운전사, 바로 기사. 손님, 진지한 얼굴로 농담도 잘하시네요. 재밌는 추리지만 전 범인이 아니에요. 택시 운전사가 범인이라면 전 절대 아니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석 달 전이니까요. 네? 게다가 토리가의 쿠미가 나카오의 아내를 죽였다는 건 근거 없는 소문이에요. 경찰도 사고사로 사건을 종료했으니까요. 게다가 토리가의 쿠미를 살해한 범인이 베란다에 침입한 건 단순히 2층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까는.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가끔씩 문 잠그는 걸 잊어버리는 일은 있지만 보통은 창문을 잠그는 걸 잊고 외출을 하지 않죠. 사실은 말이죠, 토리가의 쿠미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놓은 건 고양이의 출입을 위해서였고요. 이건 근처 이웃에게 들은 이야기니까 틀림없어요. 이웃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사실 전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었어요. 네? 그걸 진작 말했어야죠.
인간관계에 피곤함을 느껴서 그만뒀지만요. 이야,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에 집중할 줄은 몰랐네요. 아이, 저를 살인범이라고까지 추리하면서 참. 그거야 기사님이 그런 추리를 해대니까. 아이고, 치료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 아유,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재밌지 않아요? 사람을 죽인 연예인을 목격자인 택시 운전사가 협박한다니. 굉장히 서스펜스 하잖아요. 만약 목격한 사람이 저였다면. 저였다면요? 이 근처에서 내려드리면 될까요? 생각났어요. 도무씨다. 맞죠? 도무와 주리 콤비의 무라니 히토무씨 맞죠? 밧줄 마술이 아주 히트였죠. 네, 맞아요. 너무 반가워요. 조카한테 말하면 진짜 좋아하겠네요. 역시 개그맨이라 그런지 상상력이 풍부하시네. 하긴 상상력이 없으면 개그 소재를 생각 못하겠죠. 소재는 거의 파트너가 생각해내죠. 그래요? 네. 파트너는 나를 본인의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 녀석은 항상 나를 언제 갈아치울까 하는 생각만 해요. 내 역할은 항상 밧줄로 목을 조르는 역할뿐이니 오늘도 오기 전에 그 녀석의 집에서 크게 싸웠어요. 서로 죽일 정도로. 그래서 토무씨 표정이 안 좋았군요. 표정이 안 좋았다고요? 제가? 네, 그래서 바로 알아차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마치 나카오의 부인을 살인하고 나온 토리가의 쿠미처럼. 말이 좀 심하시네요. 농담. 농담입니다, 농담. 자, 이쯤에서 내려드리면 될까요? 미안하지만 비도 오니까 집 앞에서 내려야겠네요. 저쪽 골목 쪽으로 좀 더 들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이야기 말인데요. 네. 기사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 이야기 속에서처럼 어느 날 기사님이 태운 손님이 연예인이고 다음날 그의 관계자가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본다면? 저라면 협박할 것 같은데요. 농담이에요. 우선 경고할 것 같아요. 자수하라고. 안 그럼 신고한다고. 그래도 예전엔 경찰이었으니까요. 자, 어디까지 들어가면 될까요? 저기 조금 더 가면 돼요. 저 앞에 골목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어두운 곳에 사시네. 아이고, 다행히 비가 좀 그쳐가네요. 아니, 근데 밧줄은 왜 이대로 쭉 갈까요? 네, 계속 더 들어가 주세요. 계속.